환자 케어에 대한 깊은 통찰.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주 의외의 곳, 예를 들면 인기 K-드라마에서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있잖아요. 거기서 외계인이 인간을 치유하는 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교훈들을 발견했거든요.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그러니까 대체 400살이나 먹은 외계인이 우리한테 치유에 대해 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좀 엉뚱하게 들리죠? 근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400살 외계인의 눈으로 인간의 상처와 회복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어떤 치유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드라마 속에 숨겨진 임상 시크릿을 살짝 엿보고요. 그 다음엔 관계가 어떻게 회복의 열쇠가 되는지, 또 감정을 어떻게 정보로 활용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경계와 책임, 소문 대신 관찰하는 법, 마지막으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구조의 힘까지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비밀부터 파헤쳐볼까요? 우선 별에서 온 그대의 기본 설정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주인공은 무려 400년 동안 서울에서 조용히 살아온 외계인 도민준이고요. 그리고 그의 옆집으로 아주 화려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톱스타 천송이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잖아요? 감정을 다 차단해버린 외계인이랑 세상과 고립된 연예인.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이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또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안전지대 안에서 불신과 외로움 같은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 안전지대라는 개념,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걸 실제 임상 현장으로 가져와 볼까요? 두 번째 주제, 관계가 곧 회복이다. 치료에 앞서서 신뢰를 쌓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건 어떤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신뢰라는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서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다시 생각해보면 외계인 도민준이 천송이에게 완벽한 안전지대가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치료사나 돌봄 제공자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환자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것, 즉 그 사람의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전지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요. 오늘 목표는 통증 2점 낮추기, 그리고 침대에서 발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보죠. 어때요? 이게 바로 임상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법이에요. 신뢰라는 건 그냥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막연한 말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고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공유할 때 바로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주제, 감정을 정보로 보는 겁니다. 보통 환자의 두려움이나 좌절 같은 감정을 치료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감정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정보, 일종의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억눌렸던 감정들이 갑자기 펑 떠지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임상 현장도 똑같아요. 환자가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킨다? 그건 종종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치료 못 따르겠어요 라는 신호이거나 너무 두려워요 라는 표현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원래 이렇게 하셔야 해요 하고 교육 내용만 밀어붙이면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진짜 강력한 30초면 충분한 3단계 대응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답답해 보이시네요. 두 번째, 그 감정을 정당화해 주는 겁니다. 그럴만도 하죠. 통증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예민해져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해결책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접근 방식을 바꿔서 통증을 일으키는 움직임은 피해서 해봅시다. 정말 간단하죠? 다음은 네 번째 주제, 경계와 책임입니다.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약속의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드라마에서도 사랑이 깊어지니까 서로를 위한다는 행동이 생각 없이 경계를 넘어서 오히려 위험을 만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전문적인 돌봄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곧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막연한 약속?
물론 좋은 뜻이지만 실망을 낳기 쉽죠. 그 대신에 앞으로 2주 동안 걷는 속도랑 통증 점수를 같이 추적해 봅시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목표로 대화의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매를 쌓고 또 환자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특정 동작은 지금 바로 하기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게 그냥 안 돼요라고 도움을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아니죠. 이건 오히려 환자에 대한 돌봄과 안전에 뿌리를 둔 아주 전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소문 대신 관찰하기, 낙인을 사실로 대체하는 거죠. 드라마에서 천송이가 온갖 루머랑 대중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바로 환자를 돌볼 때 섣부른 낙인을 얼마나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환자가 비협조적이고 통증을 과장한다. 이건 그냥 판단이고 낙인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팀 전체의 인식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냥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겁니다. 환자가 10점 만점에 8점의 통증을 호소하고 움직임을 피하며 해당 부위를 보호하고 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인간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겠죠? 어느덧 마지막 6번째 주제네요. 시간, 사랑, 그리고 구조.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드라마에서 도민주는 지구에 머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더 애틋하고 뭘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명확해지죠. 우리가 환자와 함께하는 그 제한된 치료 시간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정적일 때는요, 구조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분짜리 세션이 있다면 이렇게 구조를 짜보는 거예요. 처음 2분은 상태 확인, 그 다음 20분은 핵심 치료에 집중하고 5분은 집에서 할 운동 계획을 짜주고 마지막 2분은 오늘 한 걸 요약하고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가장 중요한 걸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딱 정리해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2가지 중요한 걸 해냈습니다. X를 줄였고 Y 패턴을 만들었어요. 집에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매일 딱 5분씩 이 운동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오늘 뭘 했는지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집에서 할 건 기억하기 쉽게 딱 하나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문 3가지로 한번 압축해 볼까요? 첫째,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거 딱 하나만 꼽자면 뭔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이건 환자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거고요. 둘째, 넘어질까 봐 무서운 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표는 딱 하나. 넘어지지 않는 성공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잘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때요? 이 말들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만약에 K드라마 하나에 이렇게 깊은 공감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혹시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건 한 가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공감과 소통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보기만 한다면 사실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오늘 별에서 온 그대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요. 어쩌면 때로는 좋은 이야기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